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에듀윌에서 경작을 강의하고 있는 경작 짱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요. 우리 2023년도 경작 시험을 봤잖아요. 회계사 경작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대한 총평하고요. 간단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간단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이제 어려워져서 예전에는 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문제 하나당 푸는데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됐는데 요즘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해설까지 부여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해설은 추후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총평하고요. 아, 문제가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만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갓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느끼시면서 경작에 신경을 많이 쏟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시험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보셨거나 다시 시험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조금 작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년도 기본 강의는요, 여기 나와 있는 짱박사 경작 책으로 할 겁니다. 표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업용으로 가독성 있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거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걸 그냥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어려웠어요. 늘 우리 회계사 경작은 그래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경제사 시험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극복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저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극복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40문제가 있잖아요. 그 40문제를 전부 다 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이 진짜 어려운 걸 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딱 보고 내가 어떤 문제는 풀 수 있는가, 어떤 문제는 풀 수 없는가, 그걸 아는 게 진정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여기 난이도랑 중요도를 표시해 놨는데 약간 참고로 보시면서 정리하시죠.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함수 이거 플러스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마이너스가 맞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면, 자, 수요함수는 요거 기울기 보면 P는 20분의 1 하니까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될 거고요. 공급함수는 요거 보시면 P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인데 5분의 1 기울기니까 이렇게 좀 가파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공급함수, 수요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P라 그러고 여기를 Q라고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균형값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균형값 구하고 가격 상한제 실시하면 어떻게 되고 등등등, 이게 다 사실 물어보는 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탄력성까지 물어보고 다 쉬운 문제긴 해. 근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빨리 보셔야 되는데, 여기 왈라스 안정성이라는 거, 요게 이제 교과서에 이중구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작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거의 한 20년 동안 나온 바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전엔 물어볼 게 없었기 때문에 출제가 됐는데 나온 바가 없어서 마샬의 안정성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왈라스 안정성은 사실 또 여기서 하기도 하지만 저 뒤에 일반 균형에서도 하잖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샬의 조정 과정, 마샬의 안정성 체크하는 거는 수량이 조정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격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가만히 보시면 요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수요, 공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균형 상태에서 이탈되었을 때 여기가 공급, 수요면 여기가 어떻게 돼? 초과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이탈되게 되면은 이렇게 균형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거. 이게 스테이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공급 곡선이 우하형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균형 상태에서 이탈됐잖아요. 이렇게 이탈됐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고 이렇게 되니까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마샬의 안정성은 이 수량이 조정되는 것이고 왈라스의 안정성이다 그러면 가격이 조정되는 건데 균형 상태에서 이탈되었을 때 원래 균형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냥 그 정도만 하나 보시고 나머지들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제와 XY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 이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준선형 효용함수잖아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요거 우리 스타일에서 많이 출제됐죠. 이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Y의 한계 효용, X의 한계 효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MRS를 구합니다. XY를 구할 때 자, 분자는 X로 미분합니다. 분모는 Y로 미분합니다. 자, Y로 미분하면 1이고 X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원래 여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하면은 X의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Y 한계 효용은 YZ랑 관련 없이 항상 1로 일정하다. 한계 대체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답은 보세요. XJ 한계 효용이 체감하면 그치 YZ랑 관련 없으니까 X의 한계 효용이 X가 만약에 커질 때 X값이 커질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하잖아. 그러면 한계 대체율도 체감하네. 자,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저적 효용 함수다. 요거까지는 뭐 알던 모르던 물론 이거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가나다가 맞고요. 라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준선형 효용 함수를 이용해서 가나다가 맞으니까 뭐 쉽게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 레온티에프, 완전 대체제, 코업더글라스 효용 함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생산함수가 있고요. 여기 비용 극소화 선택하는 거죠. 목적식과 제약식만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목적식 어떻게 씁니까? 그치, 비용을 극소화한다. 이렇게 되고요.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있죠. 제약식 이렇게 있습니다. 제약식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함수가 제약 조건이 되는 거야. 루트 L 플러스 2 루트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 구했네. 여기서 자, 여기 주어진 값들 대입합니다. 여기 임금이 2라고 그랬어. 얘가 2라고 그랬고 자본의 가격 임대료 1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값을 알아낼 수 있어? 그치, R분의 W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야? MRTS를 구하는 거죠. MRTS 값을 구하시죠. 이렇게 해요. 자, 분자는 MPL 이렇게 돼 있고 분모는 MPK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루트 L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최적 선택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최적 선택은 여기 나와 있는 MRS랑 R분의 W가 같을 때가 최적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최적.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하시게 되면 L분의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K분의 L을 물어봤잖아. K분의 L 값을 계산하시게 되면 16분의 1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별로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연습 많이 해서 속도를 올리셔야 돼요.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소득 1,200만 원으로 XZ랑 YZ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동조적 효용함수가 되겠죠.
각 재화의 가격은 각각 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다 그림을 살짝 이런 경우 정확하게 그리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200 소비할 수 있고 1200 소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차복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형태에서 점선으로 할게요. 방사선의 형태에서 무차복선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무차복선을 그리면 이렇게 무차복선이 선택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원 정책 순서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지불하는 보조해주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현금, 현물 이거는 30만 원어치를 15만 원에 하니까 이거는 가격 할인을 해주는 가격 보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거가 가장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합니까?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현금 보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가 제일 앞에 있어야지. 찍더라도 가가 제일 좋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금과 현물 보조 했을 때 어느 게 훨씬 더 효용을 극대화하는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값이 이게 대칭돼 있죠. 느낌 보이십니까?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요게 6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보조를 해주잖아.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 여기다 살짝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750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여기서 그림을 살짝 그리게 되면 자,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현금 보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현물 보조는요 300만 원어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색깔을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십니까? 노란 색깔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랑 효용 극대화하는 게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나갈게. 자, 여기서 만약에 무차곡선이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얘는 현금 보조 이렇게 그리고 요 노랑이는 가격 보조 보이세요? 아니, 현물 보조 죄송해요. 현물 보조 물건을 사서 제공을 하는 거죠. 현물 보조 이렇게 가격 할인을 해주는 보조가 있잖아요. 가격 할인해주는 보조가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할게요. 실선으로 할까요? 좋아요. 실선으로 조금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요. 가격 보조랑 다른 보조랑 이거 선택했을 때 금액이 다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형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셋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의 혜택의 크기가 다 동일하다. 이 재미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의 내용을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예요. 예,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612시간 이렇게 있고요. 생산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식과 제약식을 쓰시면 되겠지. 목적식은 어떻게 돼? 효용 극대화하는 거죠. 이건 뭐 미시경제에서 늘상 하는 거야.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1 x y 이렇게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여기 값과 여기 값이 같을 때 하나의 효용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x와 여기에서
최적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최적 선택. 자, 요게 있고 그 다음 제약 조건이 있잖아. 제약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은 뭐냐면 전체 노동시간이 얼마인가 612시간이 있는데 이게 X에 사용되는 시간과 Y에 사용되는 시간 요게 같을 때 요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X랑 Y가 지금 요거 같잖아. 그러니까 요걸 넣는 거지. X, Y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X가 2분의 1 X 여기 들어가 있어. 저기다 다시 넣어야지. 2분의 1 루트 LX 얘는 Y가 루트 LY 이렇게 있네. 이해 가십니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딱 보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두 개 연립해서 푸시게 되면 그 L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Y 값을 구하시게 되면 얼마요? 한 36 이렇게 나옵니까? 이 36 나오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각각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효용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효용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때 효용값 어차피 같게 나올 겁니다. 요걸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6이라는 에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주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번 문제, 5번 문제 다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요. XY만 소비하고 효용 극대화하는 A가 X제 가격이 하락했는데 X제 소비량을 감소시켰대. 여러분 이게 뭐야?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X의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X의 소비량이 감소했대.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픈제, 기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펜제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치, 열등제가 돼야 돼.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네. 가격이 하락하면 이 가격 효과에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상식이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네,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지출액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땐 대체 효과가 없음? 아,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2번을 알 수 있어요. 대체 효과가 왜 없어? 그리고 X제입니다. X제가 열등제니까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니까 Y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다. 그런 거 쉽게 알 수 있고 1번도 살짝 보시면 소득이 있으면 X제에 지출하는 금액, Y제에 지출하는 금액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했어. 근데 얘 소득이 이제 만약에 고정돼 있는 상황이야. 근데 X의 소비량이 줄어들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X제에 지출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올라가죠. 여기는 내려가고요. 그래서 Y제에 지출하는 금액은 커진다. 맞죠? 그래서 쉽게 답은 2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선지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이런 문제들은 뭐 난이도 별표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은요. 우리가 수요 독점 시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자,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독점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 곡선이 없는 것처럼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켓, 시장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곡선을 찾아내야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하면 이게 노동의 공급 곡선에 해당하는 그런 W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돼 있죠. 5L 플러스 70. 이 정확하게 그리려면 70 절편해도 되는데 대략적인 것만 표현하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이거 MFC를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독점일 때 기울기가 2배 되는 것처럼 이 경우도 기울기가 2배 됩니다. 그래서 10L 플러스 70 이렇게 되고요. 얘가 어떻게 돼? 얘 VMPL 이렇게 되는 거지. MRP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
P가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MRP랑 같은 거야. 이렇게 두 개 똑같은 상황에서 P 곱하기 MPL이야. 네, P가 얼마라고요? 10 곱하기 MPL. 요거 미분하면 되잖아. 70-6L 이렇게 됩니다. 70-6L. 요거 정리하면 700-60L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먼저 최적 선택이 결정돼요. A에서. 근데 여기 수요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B점에서 임금을 이렇게 낮은 임금을 주고 그게 이제 임금 착취다. 수요 독점적 착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량이 수요 독점 시장에서 여기 고용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P랑 MFC가 같을 때 결정되고요. 임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오케이. 한계 요소 비용 우리가 돼 있지만 MFC 얘는 노동의 공급 곡선 W로 돼 있거나 이게 노동의 공급 곡선입니다. 요 의미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이거 사실 계산 안 해도 되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낮다. 사실 이거 다 계산하세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4번도 보시면 수요 독점 시장에 따른 후생 손실의 크기는 20보다 작다. 후생 손실의 크기가 이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계산하세요 제가 나중에 계산하라고 그랬죠. 아닌 것들 쉬운 것들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5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과거에 출제된 바도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실시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고용이 주는 게 아니라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을 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이게 새로운 노동 공급 곡선, 새로운 MFC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임금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고용까지 증가한다라는 재미난 특성이 있어서 가끔 노동경쟁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105인데 이렇게 고용량이 증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A와 B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5보다는 올라가야 되는데 100이면 그 미치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이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8번은요. 약공리 관련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소비자 A는 가격 벡터가 P0, Q0라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약공리를 위배한다는 거는 제가 일편단심이 깨지는 배신하는 경우인데 배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그래프를 살짝 그리면 좋은데 거기서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가나 라가 답이야. 그래서 얘는 약공리를 위배합니다. 요거 한번 이유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여기 보세요. 내가 P0 가격 하에서는 Q0를 훨씬 더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P0 가격 하에서는 내가 Q0를 선택했어. 그럼 여기다 하면 여기 Q0를 할게. 그러면 Q1을 뭐 여기 어디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Q1. 그러니까 P0 가격 하에서 나는 Q0보다 Q1을 더 선택했다, 선호했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니까 새로운 가격 체계 하에서 P1 체계 하에서는 두 개가 똑같대. 둘 다 선택할 수 있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대. 이렇게 계산선이. 예,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P1에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우리 약공리 요거 보시면 요거는 네, Q1 이렇게 되는 거죠. P0에서 분명히 얘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얘를 더 선택해서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파란 색깔이 됐어? 근데 역시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둘 다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Q0를
Q1보다 선호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약공리를 위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그림 그려서 따져야 돼. 안 그러면 뭐 약공리를 위배하는 케이스 암기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암기식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옛날같이 표를 그려서 암기하고 그런 레벨은 그냥 지났어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북 이거 다 소용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자, 3명으로 구성된 어느 마을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 구성원이 각각 한 개 편익이 있습니다. 이게 맥스에서 그런데 우리 이번에 출제위원은 맥스 이걸 되게 좋아해. 근데 무시하셔도 돼. 0보다 클 땐 여기가 의미가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0보다 작은 거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늘상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 낮은 거 할 때는요. 단순하게 세 개를 다 더해서 요거 MC 구할 수 있죠. MC가 73이잖아.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MC가 73인데 우리가 A와 B와 C에 대한 요거를 같이 더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120-Q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120-Q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한 개 편이기 25-2분의 1 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대충 25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C는 40-2Q 하니까 40-2Q에서 여기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뭐 2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 120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세 개를 수직으로 이렇게 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 개를 합했을 때 여기 한 개 비용 찾아볼게요. 여기 MC가 73 이렇게 돼 있어요. 73이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쯤 이렇게 73에서 MC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합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수직으로 합하셔야 돼.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수직으로 합할 때 그림 자체가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 있고 얘가 이렇게 더 굴절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보시면 C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그렇게까지 많이 소비하는 거 싫어해서 C는 소비해서 배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한 개 편익을 다 서메이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에 대한 한 개 편익과 B에 대한 한 개 편익만 이렇게 합하고 C는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살짝 우리가 다른 시험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는데 보통 제외시키는 경우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야. C는 나 안 살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랑 한 개 비용은 지금 7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A와 B만 고려하고 이걸로 놓고 문제 푸시면 쉽게 4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체크해서 봐보시고 뭐 한번 해보세요.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10번 한번 볼게요. 어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및 공급 곡선이 모두 직선인데요.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때는 탄력성이 1이 돼요. 언제나. 그리고 정부가 단위당 T의 종량세를 부과했는데 소비자 가격이 0.6T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여러분, 원래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그랬을 때는 그 위에선 다 탄력성이 1이거든.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스스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가장 심플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하세요. 1이고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급 곡선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린 거야. 정부가 세금을 때려가지고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이동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살짝 이렇게 할게요. 수요 곡선을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볼까요? 아니,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는데 공급의 소비자의 가격이 0.6T만큼 올라갔대.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아이고, 이게 지저분하게 됐어요.
가파르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파르게 이동하면서 여기를 관통해서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균형점 제가 A, B, C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잖아. C. 그때 이게 T가 이만큼 올라간 거야. T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얼마나 올라갔다고?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이게 얼마라고? 0.6T.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얼마라고? 0.4T. 이거를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 위치랑 기울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이게 역탄력성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략 그림 감만 잡는 거야. 그리고 선지도 한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그것부터 보는 것보다는 종량세 부과 이전의 공급점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원래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부터 이렇게 띵 이렇게 가야 돼. 원점을 통과하는 공급 곡선 상에 있는 모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요.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제끼고 해야 돼. 물론 이제 다른 것들까지 또 다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량세 부과 이후 새로운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 A보다 여기 이렇게 가면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 분모분의 분자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로 갈수록 탄력성이 더 커진다. 이게 맞고요. 문제는 이제 가번인데 가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부가 이전의 균형점에서 보면 요거 일부러 이렇게 맞췄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좀 까파르다는 거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비탄력적이군. 그런 것들 이렇게 감으로 해서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수요 공급을 이용한 탄력성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까 잘 체크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시면 네, 이거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X, Y를 소비하는 A 같은 경우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최소의 비용으로 100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X, Y를 소비하는데 X의 가격은 4, Y의 가격은 1. 이거 기출문제에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효용을 100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X에 대한 최적 선택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이거 아시죠?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소득 M을 PX로 나눠주는 거야. 이 경우는 요거 2분의 1, 2분의 1인 거 아시죠? 2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PX가 얼마야? 여기 X의 가격 4, 최소의 비용 M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2분의 1에다가 Y의 가격은 얼마야? 1, 소득 M0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이 효용이 얼마라고요? 100이라는 효용을 누리게 된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X는 요거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의 1에다가 여기 M0에 4 이렇게 있고 네, 여기 Y 2분의 1에다가 여기 M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뭘 해야 될지. M값을 구할 수 있어. M값을 그러면 2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M값을 구하게 되면 M0는 20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효용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효용이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니까 U1은 101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되니?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4로 나눈 거 M1 이렇게 2분의 1 M1 1 이때 M1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1 값을 구하게 되면 20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해야 되면 효용이 한 단위 증가합니까? 하면 이만큼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이 정도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잘 좀 체크하시고요. 아니 2022년도에 간접 효용 함수니 뭐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막 거기에 또 뭐 뒷북 치고 공부하고 이러시면 안 돼. 우리는
어느 거 하나 약간 그 정답과 상관없는 거 거기에다가 너무 또 한 번 나왔다고 그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너무 하나의 지엽적인 거에 막 목숨 걸고 하시는 거 분들이 많은데 시험 문제는 뭐 이번 시험도 그렇듯이 매번 출제되는 거 그대로 좀 출제되고 풀 수 있는 것만 잘 푸셔도 어느 정도 고득점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정부가 엑스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의 10%를 보조금을 지급한데 자중 손실 구하세요. 여러분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이렇게 더 선택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고 곡선이 있고 D0에서 D1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좀 소비 자체가 이렇게 해서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서는 과다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자중 손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면적 구하는 거지. 요거 면적 삼각형 구하는 거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해서 데드웨이 로스 한번 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구하시게 되면 2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정도 해 주시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지출한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준다 해서 이게 기울기가 평행 이동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변하면서 이동하는데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자, 경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 전략에서 보수 구조가 나와 있는데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게 L과 H가 있습니다. 순수 내시균형 전략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명을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내기 되게 힘들잖아. 그렇다고 3차원의 평면에 표현하자니 정신이 없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이 L을 선택했을 때, 3이 H를 선택했을 때 보수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3을 무시하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이 L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경기자 1과 경기자 2를 체크해봐. 경기자 2가 L을 선택하면 경기자 1이 L이면 2 앞에 게 경기자 1의 보수야.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하시고 H를 하면 요거를 체크하시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억세 표시한 겁니다. 경기자 3이 H를 선택했을 때 경기자 2가 L을 선택했는데 1이 L을 선택하면 2고 H를 선택하면 5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요거 선택하면 요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주체를 바꿔서 경기자 1이 L을 선택했어. 그럼 경기자 2가 L이면 2, H면 5 요거 선택할 것이고 이걸 선택하면 요거 선택할 것이고 했죠? 그 다음에 얘가 L을 선택하면 두 번째 게 경기자 2의 보수야. 5를 선택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요거 선택할 것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자 3도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지. 경기자 3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렇게 해볼까요? 이 색깔로.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네들이 LL 했을 때는 여기 점으로 표시할게요. 이걸 선택하고 LH, LH였을 때는 2보다 5가 크니까 점을 할게요. 요거 선택할 것이고 요게 선택하면 요거 5가 더 크니까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면 3이 더 크니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내시균형은 뭐야? 우리 꺽쇠라든가 이 표시가 전부 다 있는 거, 3개 다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3개 다 있는 거 어디가 다 있습니까? 얘, 이렇게 3개 다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시균형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볼게요. 자, 다음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은 여러분 살짝 가늠을 해보세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효용함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뭐 3L, 5K 등량곡선 L자인 거 아시겠죠? 자, 요거를 좀 다르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저기 3분의 2잖아. 여기다 이제 가로로 이제 전체를 묶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3L, 5K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에다가 2분의 1 아니면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그럼 이거 제곱해버리면은 이거 그대로인데 Q가 10이면 100으로 증가하는 거. 그거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여기다 또 제곱을 할 수 있고 전체에 대해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루트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표시한다 그러면 제곱을 해버리면 Q의 제곱은 요거는 우리 기출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야. 3L, 5K 요런 특성의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Q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3L과 5K가 1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만들어지는 게 비율은 똑같습니다. 근데 Q가 이제 2배가 되는 거지. 3L,
오케이, 요런 꼴이 되는 겁니다. 등량 곡선은 당연히 어떻게 돼? L자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체가 아니요, 다 일정합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 다 일정해. 다 이게 틀렸고 이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면 L자 형태가 되는 거니까 볼록하다 이게 맞습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은 어떤 경우가 불변이야? 이게 일대가 CRS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CRS가 아닌 거지. 그리고 2배가 되는 거 그보다 이제 더 작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쉽게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난이도가 별표 하나로도 할 수 있지만 좀 당황할 수도 있어가지고 2개 넣어놨습니다. 확실한 거면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어느 복점 시장에서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이 있는데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거와 차별적인 베르트랑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알파 1가 이게 다 0보다 큰 양수가 되는 상황에서는요. 이거 우리 그림 아실 거잖아. 두 개의 기업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PA와 PB 평면에서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PB, 얘가 PA. 그러면 균형점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기서 균형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한 반응 곡선이 되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반응 곡선은 우하향한다? 아니요.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다음 중 틀린 거 찾는 거죠. 두 기업 모두 양의 이윤을 얻는 게 어느 경우에도 아니요. 둘 다 이 경우에는 양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화된 게 아닌 경우에는 한계 비용, 평균 비용까지 가격 인하를 해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까지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플러스 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CA가 CB보다 더 작게 되면 균형에서 B의 이윤은 항상 0이다? 아닙니다. 항상 0이 아니고 여기서는 둘 다 플러스 이윤을 누릴 수가 있다 해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이게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죠. 회계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틀린 거 고르세요 하면 우리 심리적으로 봤을 땐 설마 모두 맞겠어? 모두 틀리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예, 모두 틀리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한 특성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16번 문제가 길어. 그래서 이제 난이도 별표 2개를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1기와 2기에 걸쳐서 거기 소비를 하고 쭉 있는데요. 경우 1은요. 거기 보시면은 이게 B가 차입하는 거야. borrow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 거랑 차입이자율과 저축이자율이 이렇게 그린다 할게요. 초기 부존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2기의 소비, 1기의 소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그럼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차입자 영역이 되는 거야. 차입자. 이해 가시죠? 자, 이쪽은 어떤 영역이 됩니까? 저축자 영역이 되는 거야. 저축자.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경우 1이야. 근데 경우 2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차입할 때랑 저축할 때랑 보면 차입할 때는 이자율이 더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R 차입할 때. 저축할 때는 얘가 더 이거보다 싸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RS. 이해 가시죠? 요것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는요. 거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볼게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근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 4번. 자, 어떤 사람이 일기에 저축하고 있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1일 때보다 2일 때가 되면 파란 색깔에서 녹색깔로 바뀌게 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1호에 이행을 했으면 이자율이 어떻게 된 거야? 이자율이 작아지게 된 거지. 여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같이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겁을 막 주는 거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암기하신 분도 있을 거야. 이거 표로 그려가지고 뭐 어쩌고 증가 감소 아니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기울기가 파랑에서 녹색깔로 바뀌게 되면 현재 소비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거야. 싸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현재 소비는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고요. 이거 저축은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죠. 미래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소비는 현재 소비랑 요거 대체 관계니까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득 효과는 예산선의 실질 소득의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든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가 둘 다 정상제다 그러면 현재 소비도 줄고 현재 소비 반대가 저축이라고 보세요. 미래 소비도 줄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4번 보시면 저축자였다면 1의 경우 2의 경우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소득 효과 대체 효과의 방향이 같다? 아니잖아. 지금 다르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점 간 자원 배분의 모형인 인터템포럴 그 모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좀 볼게요. 이게 약간 뭐 당황할 수도 있긴 한데 가만히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가 하나의 공장에서 11개, 17개의 단위를 생산하고 있대요. 자, 공장 1이 있어. 근데 공장 1을 하나 더 지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근데 공장 1을 지었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F의 최대값. F가 고정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봐야지. 공장 펌 1이라 할까? 펌 1. 펌 1은요.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MC 프라이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MC1 요거 미분합니다. 그럼 30 플러스 10Q1입니까? 30 플러스 10Q1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Q가 17개 생산했을 때 최적 선택이래. 여기다가 17을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요 P값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P값 얼마야? 170에다 30 더하니까 2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고 우리의 관심사인 공장 2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요. 자, 공장 2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공장 2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P 이거 주어져 있단 말이야. Q2에다가 여기 TC2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P는 얼마야? 200. 그 다음에 Q2 마이너스 TC2는 요거. 그러면 20 Q2 20 Q2 그 다음에 플러스 6Q2의 제곱 6Q2의 제곱 플러스 F 이렇게 된 거야. 이해 가셨죠?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이윤 극대화하는 거 요거 찾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Q2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200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 12 Q2 이렇게 해서 빵 이렇게 하면요. Q2 값이 뭐 15 이렇게 나옵니까? 따라서 최적 선택 요거는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요걸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이윤함수에다 집어넣는 거야. Q2를 15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최소한 이윤이 0보다 작으면 안 돼.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거일 때 이걸 대입하는 거지. Q2를 대입하는 거야. 이거일 때 F값을 구하면 1350 이렇게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18번. 자, 이것도 문제가 좀 길긴 하네. 자국과 외국의 화폐 시장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화폐 공급이고요.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물가랑 해외 물가랑 그거에 이 물가의 증가율이 환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가본 볼게요. 자국 화폐 공급의 영구적 증가는
화폐 공급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 물가가 환율에 영향을 준다. 이게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도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똑같은 맥락이야.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 이자율의 영구적인 상승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화폐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물가에 영향을 줘서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자국의 나 한번 보세요. 자국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쪽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자율과 사실 미치는 효과는 반대로 작동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가 이게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쪽이 올라가려면 물가는 떨어지는 결과로 초래해야 되는데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와 나 이렇게 가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구매력평가서를 식을 써놓고 정리하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9번 볼게요. 자, 리카르도 등가 정리인데 이거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A국과 B국이 이렇게 있는데 총 부정 시간이야. 시간. 이거 L이라고 써야죠. 여러분, 제가 저게 Q냐 L이냐에 따라서 기회비용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빨리 바꿉니까? 어떻게 얘기했죠? L이면 바꿔두세요. 전략을 쓰면 된다 그랬어요. Q면 올라타세요. 전략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A국에서 XZ 생산할까? YZ 생산할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XZ 기회비용을 YZ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 YZ 4분의 1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 4분의 1 이렇게. 얘는 6분의 1이 이렇게 파고들면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밑으로 파고드니까 2분의 1이 밑으로 파고들면 되고 얘는 1이 밑으로 파고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돼? 6분의 4가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6이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게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거든. 그럼 기회비용은 XZ 생산할 때 여긴 2인데 6분의 4니까 얘가 비교위가 있고 YZ는 얘가 비교위가 있다. 그것만 찾으시면 여러분 나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가번 보시면 교육 이전에 YZ 단위로 표시한 XZ의 기회비용은 XZ의 기회비용이야. XZ니까 A국이 더 지금 훨씬 더 작다. 맞죠? 그래서 가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먼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찍더라도 요거 두 개에서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나는 다 겹치지 않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난 볼래요? 아니, 시간이 없다니까. 겹치잖아. 그러니까 다냐, 라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교역의 이익 같은 거 보면 XZ 상대 가격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XZ가 관심이니까 이거라니까. 두 나라의 XZ의 교역 조건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결정이 될까요? 이거 6분의 4에서 4분의 6 사이에 결정이 되고 여기서부터 점차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 XZ를 훨씬 더 수출하는 A 국가가 점점 이득이 더 커진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작아진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나는 볼 필요 없고 가는 틀렸고 가나 몰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도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 1대1로 하게 되면은 요거 뭐 그냥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요 기회비용 찾는 거 그것만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20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네. Y는 CIG에다 순수출 나와 있는데 국민소득은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국내 총 지출은 요게 국내 총 지출이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요거 식을 다시 쓰면 Y는 이게 absorption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얘가 순수출이라고 할게요. 그럼 가상적인 예를 통해서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Y가 국내 총 지출을 초과하면 이게 80이라 할게.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오케이, 맞죠?
다음에 마찬가지야. 투자가 민간의 저축을 초과하고 이거 다시 보시면 이거 많이 했죠. 여기 i를 남기고 저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y-t-c 더하기 t-g -i는 순수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나타내면 얘는 민간의 프라이빗 저축, 얘는 정부 저축, 이게 전체 총 저축, 요 관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민간의 저축을 초과하고 여기가 얘를 더 민간의 저축을 초과하고, 그러니까 또 숫자 대입해서 하시죠. 얘가 만약에 100이다. 근데 투자가 더 초과하니까 얘가 뭐 120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재정 적자니까 이거는 뭐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순수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흑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회계사 문제랑 그렇게 다른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네, 그런 거 좀 제끼시고 푸시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빼놓고는 어떻게 좀 할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연습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올려야 되고 팍팍 시험장 가서는 순발력 있게 어떤 문제를 쳐낼 것인가, 그런 것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좀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